자, 다음 공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이제 공동 소유인데 그 중에서 지분에 의해서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분이란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망정 완벽하게 지분은 소유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고 상속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유자 1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지만 포기는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죠. 따라서 권리 변동의 효과는 포기 의사표시만 있어도 안 되고 186조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유의 내부 관계,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법조문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난 다음에는 사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물 사용 수익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대신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한다. 그러면 수익이 지분 비율이니까 의무도 무슨 비율이냐? 지분 비율이다. 따라서 각종 세금 등 의무도 지분 비율입니다. 그런데 만일 공유자 1인이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단 가액 제공해서 지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행위. 관리행위란 원래 이용계랑 플러스 보존행위가 포함되는데 우리 공유에서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따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행위란 이용계량입니다. 이거는 지분의 가반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분 변경은 당연히 전원 동의를 요합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암기하고 이제 사령 문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24번을 보면 1번이 지분의 탄력성이죠. 포기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된다. 2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 못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관리는 지분 가반수로 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는 지분 가반수로 정한다. 이 말 속에는 공유자 1인이 가반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자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공유자는 지분 가반수 동의 얻어서 4번은 지분 가반수 동의 얻어서 처분할 수 있고 말이 안 맞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5번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게 없게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5년 법인 내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번의 곡에 2번을 보십시오. 방금 말했습니다. 가반수 지분 공유자는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더라도 그 자신이 공유 토지 특정 부모를 사용 수익할 것으로 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적법한 사용이죠. 그럼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은 청구 못하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지분 비율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그래서 이의 경우 가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사용은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은 해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된다. 다음에 3번 현물 분할 판결. 이게 그 유명한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입니다. 등기 없이 소유권 인정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제3자 명의의 요리무효 등기다.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으니까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게서 단독으로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에 26번입니다. 1번 방금 말했듯이 또 가반수가 나옵니다. 1, 2, 3번이 다 가반수입니다. 가반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 토지 특정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했죠.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물 반환이나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게 없습니다. 거기에 반공유물 반자 빼버리면 됩니다. 공유물 반환 청구할 때 반자입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다음에 2번 가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방금 가반수 지분 공유자는 자기가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가반수 지분권자는 다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임대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게 없습니다. 그럼 그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이란 점유할 권한이 없는 때에 해당되고, 이건 점유할 권한이 있죠. 따라서 3번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때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이제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소수 지분 공유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는 그 전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소수 지분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방금 다른 공유자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항상 무슨 비율이다? 지분 비율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번이 가반수냐 소수 지분권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요게 서술형 문제고, 오른쪽 28, 29, 30번 문제가 요걸 뭐를 만들었다? 사령 문제로 나눈 겁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상. 자, 27번 하나 더 봅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자는 것. 이거 나중에 뒤에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공유자는 절대로 여러분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만약 보존행위에 속하면 각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답으로 나왔어요. 아니 된다. 다음에 2번이 틀렸다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 3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은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가반수가 아닙니다. 4번 공유물 분할할 때는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소송도 반드시 전원이 참여되죠.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한 사람으로 빠뜨리고 분할했죠. 무효입니다. 설사 판결이라도 그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공유물 분할을 위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틀렸죠? 갑과 을이 지금 공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2분의 1씩입니다. 근데 을이 자기 지분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단독으로 해줄 수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공유물이 분할되면 예컨대 현물 분할이 됐다. 그러더라도 이 병의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된 각 부분 이외에 종전 지분 범위 내에서 계속 미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29번 1번은 분할을 청구하면 분할해 줘야 된다 있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은 제3자에 대해서 공유관계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입니다. 제3자를 상대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제3자를 상대로 주장할 때 근데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다. 각각 3분의 1입니다. 그럴 때 방금처럼 갑은 제3자를 상대로 자기 지분을 확인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 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지분을 확인하는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 27번에서 했습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이 A를 상대로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갑, 을, 병 세 사람이 뭐하고 있다고? 공유하고 있다는 공유관계를 주장합니다. 공유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 갑은 A를 상대로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을, 병의 지분을 함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유자 1인이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관계를 주장한다든지 지분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이 해야 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권은 단독으로, 공유관계는 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을, 병이 합의로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을, 병이 합의하면 3분의 2죠? 가능합니다. 4번 을이 관리비를 1년 이상 혜택, 늦게 하고 지체하고 있으면 가액 제공하고 지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번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이 갑은 5분의 3이고 나머지는 5분의 1입니다. 그럼 갑이 가반수권자입니다. 그래서 1번처럼 갑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을은 A 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유된 원인무효 등기. 이 A 토지, 즉 공유 토지 전체에 제3자 앞으로 된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가 무효등기다. 그럼 무효등기가 있으면 공유물 행사가 방해받죠.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의해서 그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걸 흔히 판례는 보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로 경유된 원인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를 때는 공유물 분할은 무슨 비율에 따라야 된다? 실제 지분입니다. 등기부상 지분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사자끼리는 항상 무슨 지분에 따른다? 실제 지분에 따릅니다. 4번은 방금 했습니다. 5번입니다. 갑을병사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 토지 특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도 특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갑, 을, 병 세 사람이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을 합니다.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은 지분 뭐만 하면 된다? 가반수가 있으면 관리 방법을 특약할 수 있어 보세요. 방금 관리 행위는 지분 가반수만 하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방법에 대한 특약을 했어요. 특약한 다음에 이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됐어요. 특정 승계가 됐습니다. 그럼 그 승계인도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을 승계받게 안 받게?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어떻게 관리 방법을 특약했냐? 방금처럼 갑은 거기 나와 있죠. 5번입니다. 을이 A 토지 특정 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특약한 겁니다. 그럼 정도 A 토지 무슨 부만? 특정 부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이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외적으로 그 관리 방법이 특약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다? 그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것은 승계되게 안 되게? 이런 것은 승계가 아니 됩니다. 예컨대 병은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 못한다. 그런 특약합니다. 원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지분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지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권리라니까.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런 거는 승계받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을 제한할 때는 특약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원칙적으로는
승계됩니다. 이거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은 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판례할 때 했던 겁니다. 다음에 30번입니다. 갑이 5분의 3을 갖고 있습니다. 1번은 갑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더라도 건물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건물을 신청하는 것은 관리 방법이 아니고 처분 변경에 속합니다. 갑안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유의 건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2번 을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X 토지 5분의 1에 해당 특정 부분을 배타자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소수 지분권자는 절대로 토지 일부를 배타자로 사용 수익하면 안 됩니다. 설사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5분의 1 지분만 배타자로 사용하더라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는 그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과리 아파트를 2분의 1씩 공유한다 해서 갑이 화장실을 배타자로 점유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3, 4, 5번은 대외관계입니다. 그게 32번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생략합니다. 32번 할 때 할게요. 31번입니다. 5분의 1 지분권자는 갑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하지 못한다. 틀렸죠? 다음에 갑이 을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매매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유효고 다른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인 권리 매매죠. 담보 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기출된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에 병은 제3자입니다. 병이 제3자고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그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항상 무슨 범위? 지분배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기 지분 범위 내입니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안 됩니다. 갑안수도 안 돼요.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관리행위를 넘는 겁니다.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을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32번은 공유의 대외관계입니다. 대외관계라는 것은 갑, 을, 병의 관계가 아니고 갑, 을, 병이 공유하는 토지를 제3자 병에게 하는 겁니다. 제3자 A에게. A가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 말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용 수익을 방해하거나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각 공유자는 첫 번째 무시기에서 지분권에게서 권리를 주장한다. 지분권 주장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할 수 있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항상 무슨 비례다? 지분 비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갑이 A를 상대로 공유관계를 주장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공유관계 주장은 혼자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전원이 나와야 됩니다. 소를 제기할 때도 반드시 전원이 소를 제기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32번에 1. 공유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온인무인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각 공유자는 그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분권에게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이걸 무슨 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이 니은처럼 손해배상은 무슨 비율이다? 지분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디귿 지분권에 기한 청구와 달리 공유관계에 관한 청구는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필요적 공동소송해야 됩니다. 맞죠? 다음에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서 그 지분에 관해서
재판상 청구했을 때 그 시효 중단의 효력입니다. 이 말은 뭐냐? 갑을병 세 사람이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자가 지금 소유사로 평공유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20년 되면 A가 시효치도합니다. 그래서 갑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공유자 1인이 소를 제기해서 재판상 청구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확인 소송 붙으면 A의 시효는 어떻게 된다? 중단이 됩니다. 그럼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갑이 갖고 있는 지분에서만 시효가 중단되느냐, 을병의 시효도 중단되느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공유자와 그 지분에 관해서만 미칩니다. 다른 공유자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 아니고 3번이 답입니다. 해설은 맞게 안 맞게? 해설 한 번도 안 봤죠? 해설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 리얼이 틀렸다고 해설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답이 오타가 난 겁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인이 그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할 수는 있다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효과는 어디에만 미친다고? 해당 공유자와 그 지분에 관해서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33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1번 아까 말했지만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 불분할 특약할 수 있고 2번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지분 비율대로 담보 책임진다. 법조문에 있는 거죠.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현물 분할은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고 대금 분할하는 것은 지분을 매매하는 겁니다. 결국 공유물 분할이란 지분의 뭐다? 매매와 교환이에요. 그럼 매매와 교환은 유상계약이니까 무슨 책임진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은 아까 했습니다. 4번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 감소가 염려될 때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법원에서 경매란다. 법원에서 재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공유물 분할이 소죠. 그래서 재판상 분할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이다? 현물 분할이 돼요.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물 분할이 뭐하거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 감손이 염려될 때는 법원에서는 경매를 명합니다. 그럼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거 나눠주는 걸 뭐라고? 대금 분할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맞습니다. 그때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죠. 따라서 분할 판결, 요 공유물 분할 판결할 때 요거는 현물 분할 판결입니다. 현물 분할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말 필요도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지정합니다. 형성 판결입니다.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유에 관한 겁니다. 공유는 항상 내부관계, 외부관계. 내부관계는 과반수냐 아니냐 따라서 완전히 효과가 달라지고 대외관계도 지분권 주장하느냐 공유관계 주장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그 행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공유관계 주장은 전원이, 지분권은 단독으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합유입니다. 합유는 총유와 똑같은데 틀린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틀릴까요? 합유 지분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 많죠? 시험장 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없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전원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틀립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시험장 가면 반은 틀리고 나옵니다. 다음에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아니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합유 조정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합유자자는 잔존 합유자 단독 소유로 바뀝니다. 다음에 절대로 합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요 3가지가 틀립니다. 3가지. 나머지는 뭐 보존에는 각정할 수 있다.
처분 변경 전원 동의를 한다. 다 똑같아요. 공유하고. 그래서 34번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맺힌다. 맞죠? 다음에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3번 보존하려면 전원 동의 틀렸습니다. 보존에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변경은 당연히 전원 동의를 합니다. 4번 조합이 존속하는 한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상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문제 없어요. 자, 합의자 1인이 합의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 지분은 누구한테 기속된다? 다른 합의자에게 기속됩니다. 이때는 지분 비율대로 기속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기속됩니다. 왜냐? 공유 지분은 등기부는 와 있지만 합의는 합의 등기를 하지만 무슨 등기 안 돼 있다? 지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지분 비율대로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합의물 포기도 합의 지분 포기도 포기는 방금 말했죠. 법률행위니까 그냥 변동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등기와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게 합의 그렇습니다. 총류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류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총류에는 법조문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용 수익하는 권능과 관리 처분 기능을 나누었다 했죠.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각 사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에 결의해야 합니다. 요 관리행위 안에는 이용 계량 플러스 뭐가 있다? 보존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류에서는 보존행위도 사원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밖에 시험이 안 나옵니다.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에 결의해야 합니다. 자, 기업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면 취득하고 상실하면 상실합니다. 교회에 가입함과 동시에 교회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교회 탈퇴하면 사용 수익 못하는 거죠. 다음에 총유물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사원총회에 결의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종중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성원 개인이 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지금 누군가 침해를 하고 있다. 보존행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재산,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교회 재산은 사원들의 어디에 속한다? 총유에 속합니다. 그럼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누구 동의를 거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누가 해야 된다? 사단 자신 명의로 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소송 능력은 있어요. 아니면 구성원 전원이 필요적 공동소송해야 됩니다. 이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사단 개인은 절대로 하면 돼. 사원 개인은 하면 돼? 안 돼? 설사 누구 결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개인은 안 돼요. 대표자라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가반수 결의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리얼 보십시오.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에 관한 총유 재산 처분에 관해서 자기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소송 요건을 흠결했기 때문에 아예 소가 기각됩니다.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보존회의도 결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총유에서는 보존회의도 누가 있어야 된다고? 사원총회 결의해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36, 37번은 지금까지 했던 종합 문제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36번에 3번과 4번만 봅니다. 교인이 교회를 탈퇴했다. 그럼 사원의 지위를 상실했죠? 그럼 사용 수익권은 없어지고 그럴 때는 탈퇴 당시 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다음에 4번 방금 말했습니다.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때 자, 사단 구성원은 설령 그자가 뭐되거나 대표자라거나 아니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공유입니다. 총유입니다. 총유.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공유 합유 종류고, 독특한 게 38, 39번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소유하면서 등기만 무슨 등기한다? 공유 등기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한 필지 토지에 위치와 면적을 만다 특정합니다. 이렇게 특정된 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분필 등기에서 각각 단독 등기하지 않고 마치 외부는 모인처럼 공유인 것처럼 등기합니다. 이걸 두 사람 사이에 뭐 하면서 구분 소유하면서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공유 등기한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갑은 요 왼쪽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100% 소유권이 있으면서 형식상 2분의 1만큼 지분을 누구한테 준다? 을에게 명의 신탁한 겁니다. 을도 요 오른쪽 특정 부분에서 100%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을에게 갑에게 2분의 1 지분을 넘겨준 겁니다. 그게 명의 신탁이죠. 그래서 4,5,4,5 몇 분의 몇씩? 2분의 1씩 명의 신탁이 있다.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의 신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로 나눕니다. 대내 관계라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 말입니다. 갑과 을은 공유도 아니다?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는 공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자기가 자기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없게, 원래 공유자는 배타적으로 사용 못하잖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만일 이 을이 갑이 특정한 부분에 사용을 방해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에 관해서. 그리고는 자기가 처분할 수도 있게 없게 완벽하게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만일 갑이 자기가 특정 소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신청하고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법정상 그건 인정해 줍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니까. 그러나 을이 특정 소유하는 부분에 갑이 건물을 신청했다.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인정 안 해줍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거는 뭐다? 그냥 공유입니다. 남이 봤을 때는 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이 보면 공유지, 그게 뭐 점쟁입니까? 공유가 아닌 게 알게. 그래서 공유입니다. 그래서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을이 소유하는 부분에 사용을 방해하더라도 갑은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지분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그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냥 뭐라고? 공유입니다. 손해가 발생되면 무슨 비율대로? 지분비율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냥 대외적으로는 공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갑은 을에게 공유물 분할하자 하면 돼, 안 돼? 두 사람 사이는 공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무슨 공유물 분할 청구합니까?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 등기받거나 소유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을 을이 방해하면 갑은 소유권에 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병이 방해하면 갑도 병에게 그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그냥 공유입니다.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십시오.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신청했다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같으니까 법정상권 취득합니다. 다음에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경매를 한 건 받으려는데 지분이 나왔어요. 보니까 상가가 괜찮고 토지가 괜찮다. 그럼 여러분이 지분을 뭐 받는다? 경매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천재입니까? 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분 소유구만 알 수 있게. 따라서 지분이 경매가 된다면 그 경락인이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 경락받아서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해소되고 전체 공유물에 대해서 몇 분의 몇?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즉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는 지분이 경매가 됐다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설을 볼 것 같으면 38번에 아마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요 38번 해설은 뒤에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85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287페이지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 펴었구나. 너무 뒤로 나왔네. 270인데 280표로 나왔네. 자, 거기에 4번 해설을 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나오죠. 그 공유 지분이 특정 부문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표산한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 경매 가격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냥 경락에는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기존 상호명의 신탁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일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동산이 경매되면 경매 받게 되면 일단은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목적물에 보내게 안 보내게? 보냅니다. 크로스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오는 그 가격이 뭐라고? 최저경매 가격이 나옵니다. 그럴 때 만일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나갈 때 한 필지 전체를 평가해야 됩니까? 이 특정 구분한 부분만 평가해야 됩니까? 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것만 매각된다니까? 그럼 뭐만 감정평가해야 됩니까? 을이 특정 구분하는 부분만 감정평가해야 된다니까? 그 부분만 감정평가하고, 근데 이걸 X토지 부분, Y토지 부분을 했을 때 뭐만 해야 된다고? Y토지 부분만 감정평가하고, 그 부분을 뭐라고? 최저경매 가격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뭐하고? 한 필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그 2분의 1 가격을 뭐로 정했다? 최저 가격으로 정했으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없어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상호명의 신탁 없어지고 그냥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는 지분이 경매됐다 해서 언제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소됩니다. 왜냐? 제3자 입장에서는 뭐기 때문에? 공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39번입니다. 특정 부분 위에 등기는 상호명의 신탁하고 있다. 2번 특정 부분을 배타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번 제3자 병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다. 그럼 갑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배제 청구할 수 있고 4번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도 지분 비율대로만 청구할 수 있다. 5번 명의신탁 해질 원인으로 여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죠? 땡! 틀렸습니다. 절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데 지금 두 문제 나와 있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더라도 요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요 두 문제는 요즘 들어 잘 뜨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거 요즘 뜨고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4, 5년 안쪽에 벌써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한 필지 토지를 매수했는데 요즘 다 부동산 가격이 크죠? 그리고 토지에 투자할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많이 매수하잖아. 근데 분필하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분필 등기하는데 돈도 들 뿐더러 분필 등기가 잘 되지도 않고 분필하면 나중에 매각하기도 곤란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한다?
서로 특이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제 용의물권, 담보물권, 제한물권법입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